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세상엔 거저되는 것도 없고 억지로 되는 것도 없다. 세상에 우연 또한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김목림 작가의 이건희, 그가 남긴 말.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어록과 그에 얽힌 이야기에 필자의 사상과 철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점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읽다 보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과 이건희 회장이 결정적 한마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고민, 즉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철학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었다고 하는군요. 낭독 뒷부분엔 이런 이건희 회장의 뚝심과 사람 공부에 대한 간단한이라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친절한 삶의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건희는 실패는 해도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일까? 그것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천재도 실패를 하고 둔재도 실패를 한다. 말하자면 실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자신은 물론 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이것처럼 비생산적인 일은 없다. 그것은 곧 자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건희는 실패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실패의 가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패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수많은 실패 끝에 탄생되었다. 그 어느 것도 단 한 번에 이룬 것이 아닌 실패의 소산물이다. 인생은 소중하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다시는 같은 실패를 안 하면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래서 유효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변해야 한다. 절대 남이 바꿔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워짐으로써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변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등한시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미루는 습관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지금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둘째는 게으름 때문이다. 게으름은 아주 심각한 골칫덩어리다. 셋째,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참 심각하다. 변화의 두려움에 갇히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희는 남이 자신을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남이 바꿔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타율적인 것이라서 곧 시들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변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게일 시인은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변화할 때 변화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에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버려라.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게으름을 버리고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버려라. 변화의 힘을 믿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샘물은 한 사람이 먹든 두 사람이 먹든 10사람이 먹든 언제나 일정한 양을 유지한다. 이는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인데 노력의 원리도 이와 같다.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킨다. 노력이란 샘물의 원리와도 같다. 이에 대해 이건희는 말한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엔 샘물의 원리, 즉 노력의 원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고 게을러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단련시키고 게으름을 날려버려야 한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유지한다. 시도한다고 잃을 것은 없으며 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일단 시도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 이는 세일즈맨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자인 클레멘트 스톤이 한 말로써 노력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시도하고 시도하라는 그의 말은 계속된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노력의 원리를 꾸준히 시도해보라. 버릴 건 버리고 시작할 건 빨리 시작하라. 사람들 중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뭇거리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려 고립되기 십상이다. 무엇을 할 때는 결단력이 신속해야 한다.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면 상대는 이미 저 앞에 가 있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뛰어봐야 이미 늦다. 훌륭한 리더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신속한 결단력에서 오는 강한 추진력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해봐야 남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 만다. 이건희는 말보다 실천력이 앞선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어눌하다. 그런데 그가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 즉 실천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건희가 임직원들에게 역점을 둔 것은 바로 신속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다. 임직원들은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따라가느라 긴장감을 풀지 못할 정도다. 이건희의 성공은 자신이 먼저 나아감으로 해서 임직원들이 보고 따라오게 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버릴 건 버리고 신속하게 결단하라. 세상엔 거저되는 것도 없고 억지로 되는 것도 없다. 세상은 사람이든 자연이든 사물이든 모든 게 하나하나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도 자연도 사물도 우주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이다. 순리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는 기쁨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그런데 거저되기를 바라거나 순리를 거슬러 억지로 시도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는 법이다. 그런데도 거저되기를 바라고 순리를 거슬러서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건희는 이에 대해 거저되기를 바라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라고 말한다. 그는 경영자로서 거저되는 거나 억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걸 잘 알았다. 모든 일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준비를 갖추고 각자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성과가 나타난다. 이를 너무도 잘하는 그는 임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줌으로써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보답을 해주었다.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꼭 그만큼만의 대가를 허락한다. 많이 얻고 싶다면 그만큼의 열정을 바쳐 일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하는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에서 보듯 기뻐하는 삶은 자신을 기뻐하게 하고 가족을 기뻐하게 하고 직장 동료들을 기뻐하게 하고 친구를 기뻐하게 하고 이웃을 기뻐하게 한다. 그러나 자신을 화나게 하면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직장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고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항상 기뻐하는 내가 되면 된다. 물론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으면 된다. 항상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기분 좋은 말을 하고 항상 남을 위해 도움을 주고 항상 남을 배려해보라. 기쁨이 가슴 저 아래에서부터 샘물처럼 뻥뻥 솟아날 것이다. 이건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쁜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하고 말한다. 항상 기쁨을 안고 사는 내가 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술술 잘 풀리게 되고 자신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을 나누어라. 그 기쁨이 당신을 축복하게 할 것이다. 사소한 에티켓을 소홀히 해서 중요한 상담을 망쳤다면 국제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희는 임직원들에게 에티켓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상담이 깨진다면 그 일을 망치면 물론 글로벌 시대의 국제기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말은 직장인들이 매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에 대한 불손한 예의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의가 바른 사람에겐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와는 상담이든 일이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손님을 대접함에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손님, 즉 상대를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는 예의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는 자신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에 대해 자신 또한 좋은 것으로 갚으려고 한다. 이를 상담하는 데 적용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희 말이나 명심보감의 말은 표현만 다를 뿐 상대에 대해 예절, 즉 에티켓을 갖추라는 것이다. 에티켓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소통수단이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본질과 특성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한 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충분히 살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한 가지 능력,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 능력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도 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꾸준히 도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신만이 가진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니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저마다 신으로부터 자신만의 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보다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왜일까?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건희 또한 사람은 저마다 본질과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 역시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특성을 살려 최선을 다한 끝에 삼성을 세계 속의 기업으로 일군 것이다. 자신의 특성을 살려 자기만의 길을 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라.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마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이 된다. 조지 소로소는 조국 헝가리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영국으로 갔다. 그는 런던에서 웨이터, 짐꾼 등이 온갖 잡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식비를 줄이기 위해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학교를 마친 그는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며 마침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이건희는 말한다.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라고.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리는 이들이 많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면 조지 소로소처럼 찬밥 더운 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꿈은 언제나 이루려고 애쓰는 자에게 꿈을 선물한다. 이건희 말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건희의 뚝심. 이건희 회장은 말투가 어눌하고 느리다. 경상도 남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 또한 말의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어눌한 말투 속엔 경상도 남자 특유의 뚝심이 짙게 깔려 있다. 그의 뚝심에 대해 잘 알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건희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이건희가 먼저 싸움을 신청했다. 그때 이건희 친구인 홍사덕이 그 싸움의 증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한 것이다. 야, 너희들 정말 싸울 거냐? 홍사덕이 말했다. 둘은 싸우겠다고 말했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건희의 싸움 대상은 싸움꾼답게 몸놀림이 빠른 반면 이건희는 동작이 느렸다. 몸놀림이 느린 이건희는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격투에서 일방적인 공격이 언제나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듯 이건희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건희가 수없이 얻어맞으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자 은근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상대였다. 아, 저놈은 아무리 맞아도 맞은 표시 하나 안 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며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해대지만 파괴력은 점점 떨어졌다. 힘도 빠졌다.
공격을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드디어 이건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건희는 레슬링을 한 만큼 힘이 좋았다. 어느 순간 이건희의 소나기에 상대의 허리가 잡혀 있었다. 이건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한 압박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상대를 번쩍 들어 올려 내다 꽂았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상대의 발을 잡고 꺾어버렸다. 상대는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댔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야, 야, 팔 좀 놔줘. 상대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건희가 최고 싸움꾼을 항복시킨 것이다. 당연히 싸움꾼이 이길 거라는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건희의 뚝심 앞에 상대의 싸움 기술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우다. 이건희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간부급 직원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그 간부를 다시 불러들이라고 건의했다. 이를 안 친구 홍사덕이 이건희에게 내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건희가 사람을 공부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홍사덕은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건희는 아버지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그의 말대로 직원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원이 훗날 제목감이 되었다고 했다. 이건희는 어린 시절 홀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내내 외롭게 보냈는데 그런 그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의외이다. 외로움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런데 이건희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건희는 당시 부잣집 아들답게 반 친구들보다 더 좋은 교복을 입었지만 일부러 염색한 물감을 빼서 입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례를 보면 이건희는 분명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뛰어나고 인간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하는 점이 깊었던 것 같다.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늘날 삼성이 가치를 지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인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건희 회장이 고등학교 시절 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금의 결과를 이룬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국내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이들 중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사람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는 것마다 다 예뻐 보이고 듣는 것마다 다 노래같이 들리는 그런 풍요로운 날이 있죠.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